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장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늘은 시즌별 쉐어하우스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강사 피현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스튜디오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입지를 어떻게 잡나,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면은 어떻게 시기는 어떻게 잡지?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창업한 경쟁자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할 거고, 맨 마지막 시간에 끝부분에는 질문을 받아서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쭉 강의를 진행을 하는 중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입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입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있으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저는 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수요, 두 번째는 20대 여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 아는 지역, 이렇게. 이거는 뭐, 뭐 무슨 법칙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라는 건 어떤 걸까요? 수요가 많다는 건 어떤 걸까?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게 어떤 걸까요? 제일 큰 게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단 직장이 있어야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요. 네, 학교 앞에 실질적으로도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학원, 학원이 많은 곳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 2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곳이어야 되죠. 아까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신 분 중에 뭐 안전한 곳이 어떤가라는 거, 그런 안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굉장히 깨끗한 신축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으슥하고 옆에 막 유흥업소들이 있는 데를 지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가 좋은 입지일까요? 그쵸. 20대 여성은 20대 여성이 생각하기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이 만약에 골목 안쪽에 있다 그러면 골목에 가로등이 되어 있다든지 골목 입구에 편의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24시간 환하게 조명을 비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이 과연 어떤 걸 좋아할까라는 것들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20대 여성 어떤 것들 또 어떤 거 좋아할까요? 주변에 우리 집은 너무너무 조용한 주택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과 근처에 이렇게 뭐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유흥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카페라도 있고 그래도 약간 나가면 마트도 있고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있는 쪽이 훨씬 낫겠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우리 아파트만 딱 있다. 신축 아파트지만 이런 데보다는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 20대 여성은 또 어떤 걸까요? 20대 여성은 보통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처음 창업했던 데가 경복궁 옆에 서촌 지역인데요. 저희 집은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어요. 마을버스 타고 좀 들어가는 그런 마을버스 정거장은 바로 앞에 있었지만 지하철역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저희 집이요. 전철역에서 멀고요.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쉐어하우스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세권이라 해도 요즘 쉐어하우스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건 이제 일반론적인 답변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처음 창업했던 서촌 지역을 봤을 때는 거기는 쉐어하우스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는 마을버스를 타고 저는 그 동네에서 이미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 마을버스를 타고 광화문이나 시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철역에서 가깝지가 않지만 역세권이 아니지만 창업을 했고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2016년에 창업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는 제가 창업했을 때는 근처에 쉐어하우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몇 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슬한 주인장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쉐어하우스 9개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인터뷰한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쉐어하우스 그 9개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화곡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요. 화곡동이란 동네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지만 이 화곡동의 동네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아마 이제 김포공항 가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 보기만 한 것 같아요. 화곡동의 동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분은 화곡동이 자기 본인이 살아보니까 여기 되게 편하네. 편의시설도 많고 살기 좋은 동네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5호선을 타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의외로 그 동네 많이 살더래요. 회사가 광화문이라고 해서 광화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2호선 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주로 어디에 만나요? 네, 삼성, 역삼, 강남, 이런 쪽에 많죠. 근데 거기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역삼동, 삼성동 이런 데 사나요? 아니죠. 2호선으로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신림, 봉천, 이쪽 동네에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화곡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화곡동에서 창업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화곡동에서 본인이 살아봤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살고 편의시설도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화곡동에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지역, 요거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창업 시기를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라는 거요. 이게 입지와 또 입주 대상에 따라서 창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건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쉐어하우스를 검색한 겁니다. 블랙키위는 어떤 사이트냐면요. 검색, 우리가 핸드폰으로 검색하죠. 주로 요즘은 핸드폰 검색, 모바일 검색이 훨씬 많습니다. PC에서 검색하기보다 핸드폰에서 검색하죠. 이런 이 검색어를 우리는 키워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검색하느냐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의 욕망, 이런 거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 그 키워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가 보여드린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를 분석해서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쉐어하우스라는 걸 입력을 해서 한번 이 검색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는지 추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확 높아졌다가 그 뒤에는 쭉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월 달에 뭐가 있나요? 2월 달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방을 구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걔가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교 앞이다. 아니면 대학교 앞은 아니더라도 우리 쉐어하우스에 들어올 친구들이 아무래도 대학생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2월 달에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집을 홍보를 해서 입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만약에 2월 달에 우리 집에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2월이나 1월 달에 걸쳐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인테리어하고 또 예쁘게 사진도 찍어야죠. 사진 찍고 그거를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그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올려서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언제 계약해야 될까요? 집을 11월 달에는 계약하셔야죠. 그쵸? 예, 11월에는 계약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집 보러 언제 다녀야 돼요? 집을 구하러? 10월 이전에. 10월 이전부터 집을 구하러 다니셔야 되고 11월 늦어도 12월에는 12월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어쨌든 보통 왜냐하면 계약 시점에서부터 입주할 때까지 우리 보통 한 달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나오죠. 2월 달에 입주하면 언제 인테리어 해야 되고 언제 사진 찍고 언제 계약해야 되고 언제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나.
네, 이렇게 일정이 쭉 나옵니다. 아,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요. 지금 저희 집에는 세입자가 5월 달에 나와가지고 5월 달에 공실이 되는데, 그럼 5월 달에는 창업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이게 제가 아까 쉐어하우스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판교 쉐어하우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2월 달에 확 높아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이죠? 지금 보면 높은 때가 12월하고 6, 7월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때 예, 신입사원을 모집하거나 인턴을 모집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교는 대학생들이 쉐어하우스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판교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회사에 입사하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뭐 인턴 사원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기 프로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달간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숙소나 임시 거주 시설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판교에서 쉐어하우스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는 건 2월 달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2월 달이라는 거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여기 그래프 다시 볼까요?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8월 달쯤에도 약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2월 달을 놓쳐도 2학기 8월 달이 있으니까 8월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8월달 수요는 되게 적어요. 2학기에도 물론 방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2월달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대학생 대상의 쉐어하우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을 구하는 시기는 2월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판교 쉐어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들이 언제 방을 구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오픈을 하시면 오픈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오픈만 하면 소용이 없죠. 오픈하기 전에 우리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서 입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 쉐어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판교에 쉐어하우스가 만약에 없으면 어디서 볼까요? 판교 좀 외곽 지역에서 구하겠죠. 용인, 수지 여기까지, 분당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를 판교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그 근처에 판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출퇴근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이름을 넣어서 수요를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어라는 거,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 입주 시기, 그래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주 시기,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 쉐어하우스를 홍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요. 우리 동네에 쉐어하우스 수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아, 내가 창업을 하면 과연 영업이 될까? 궁금하시죠? 이런 거를 할 적에도 이 검색어로 검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역하고 쉐어하우스, 아까 판교 쉐어하우스처럼 관악구 쉐어하우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종로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 근처에 역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신림역 쉐어하우스, 경복궁역 쉐어하우스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건 내가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집을 찾아올 만한 예비 입주자들, 우리 집에 찾아올 고객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죠. 서울대 쉐어하우스, 뭐 성균관대 쉐어하우스, 무슨 여대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 이름과 쉐어하우스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쉐어하우스들이 뜨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만 해도 근처에 쉐어하우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기존에 다른 쉐어하우스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한 지역에는 쉐어하우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자 등록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네이버에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지도랑 또 네이버 예약, 네이버의 이런 시스템이 결합된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에다 꼭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말고요. 내가 이미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 또 후발주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지금 관악구에 이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 쉐어하우스를 이미 오픈을 했어요. 근데 후발주자를 오픈할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했을 때 지도에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렇게 많네. 내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셨으면 꼭 등록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등록하는 것 자체는 돈이 안 드니까요. 홍보의 방법이자 동시에 후발주자들한테 내가 여기서 사업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쉐어하우스 창업 시기.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걸 잘 몰랐던 시기였고, 다른 쉐어하우스가 없는 시기에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쉐어하우스를 여기서 해도 될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저는 알아봤을까요? 만약 저처럼 그거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면 부동산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근처에 원룸들 있잖아요. 원룸 이런 데를 언제 입주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5월 달에 우리 집이 공실이 되는데 그때 쉐어하우스 하려고 그러는데 5월 달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찾는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아까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역명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지하철명으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고 원룸, 고시원하고 쉐어하우스 입주자가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겹치기 때문에 근처에 부동산에 가서 원룸 구하면서 물어보세요. 5월 달에도 입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수요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보다 먼저 창업한 쉐어하우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알아보거나 근처 고시원에 알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아까 검색어 알려드렸죠. 검색을 하면 나보다 먼저 창업한 쉐어하우스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관악구 쉐어하우스, 신림역 쉐어하우스 이러면 신림역에 근처에 있는 쉐어하우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쉐어하우스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봐요. 쉐어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쉐어하우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기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구나. 여기는 특이하게 남성 쉐어하우스네.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여기는 인테리어를 되게 이쁘게 해놨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그 쉐어하우스들이 영업이 잘 되는지를 또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에 쉐어하우스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쉐어하우스들이 막 공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창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저는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공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한눈에 딱 공실 현황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고요. 보통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해서 카톡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입주자인 척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몇 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2명이서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여기가 공실이 없다. 지금 만실인데 몇 월 달, 9월 달 이후에나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꽉 찼구나. 영업이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러면은 그 공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를 알아볼 때도 똑같아요. 아까는 이제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라는 거는 어떤 그 그래프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내가 그냥 창업하는 지역에 기존에 먼저 운영하고 있는 저의 이제 예비 경쟁자들이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아보는 거는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명 플러스 쉐어하우스, 관악구 쉐어하우스, 종로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지하철역, 무슨 역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공실 현황이 어떤지 꼭 알아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쉐어하우스와 또 기존 임대업과의 차이점,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임대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임대업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룸 건물을 운영을 해요. 근데 자리가 비었어요. 공실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룸 사장님은 부동산에 얘기를 하죠. 세입자, 이번에 그 몇 호실 비었는데 방 2개 비었어요. 그래서
세입자 좀 구해주세요. 그럼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입자를 데리고 오고 나는 계약서 쓰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주면 끝이죠. 근데 쉐어하우스는 직거래예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주자를 구한다는 건요, 내가 온라인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홍보 마케팅이잖아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조그만 쉐어스 하나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사장님이고요. 거기에 방이 공실이 나지 않도록 방을 채워야 되는 온전한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그 관악구 쉐어하우스, 신림역 쉐어하우스, 서울대 쉐어하우스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집이 온라인에 노출이 돼야 돼요. 온라인에서 우리 집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해요? 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내가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신림역 쉐어하우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맨 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파워링크라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광고료를 지불한 광고주들이 먼저 제일 위에 떠요. 만약에 여러분의 쉐어하우스가 대학교 앞에 쉐어하우스처럼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만 방을 구하는 사람이 확 몰리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면 저는 파워링크라고 하는 그 광고비 지불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 네이버에서 광고주들을 위한 그 사이트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 아이디로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 만 원 이하도 가능할걸요. 저는 만 원부터 충전했는데 만 원부터 충전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그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우리 집이 상위에 보일 수 있도록 광고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광고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안 쓰고 광고도 안 하면서 우리 집이 저렇게 광고를 검색했을 때 광고보다 위에 있지 못하지만 광고 바로 아래쪽 칸에다가 노출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집이 노출되려면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쉐어하우스 사장님들하고 같이 블로그 글쓰기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요. 블로그 강의 같은 거 하나 정도 들어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또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하세요. 인스타그램도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 잘 몰라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는 강의 하나 정도는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홍보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우리 집이 뜨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은 2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길고 자세한 정보를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진 위주로만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도록 하시고 블로그에는 우리 집의 자세한 시설들 뭐뭐뭐 제공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량제 봉투도 주고 세제도 주고 네. 네. 주방에 있는 키친타올까지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그런 제공 물품들 이런 거 이제 블로그에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블로그를 내가 해도 저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집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정보가 너무 짤막짤막한 일기처럼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이거가 아니라 거기에 정보를 담아서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쉐어하우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까요? 거기 쉐어하우스에 들어오는 도착하는 아까 교통정보 어떻게 찾아오는지 인근 교통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전철역에서 걸어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사진 찍고서 이렇게 하다 밤에도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다. 앞에 CU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앞에가 밝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다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경쟁자가 합니다. 내가 쉐어하우스를 오픈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 내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데려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2월 달에 입주자를 받으려면 1월 달부터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까 그 그래프, 판교 쉐어하우스의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판교는 아니지만 판교에 입주하는, 판교에 취직하는 그런 그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판교 쉐어하우스라는 요 그래프 이렇게 보이시죠? 요 그래프에 많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서 키워드 광고를 하든 집중적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광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 광고도 집행을 해서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홍보 마케팅 말씀드렸고, 네. 이거 그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사장님을 위한 마케팅이라는 카테고리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케팅 사례들이나 어떤 것들 올려야 되는지 있으니까요. 이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이 힘들었거든요. 블로그는 오랫동안 해와서. 네, 블로그는 어쨌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글을 도대체 블로그에다가 뭘 쓰면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아까 그 질문 답변 시간 좀 가질 건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주시고요. 아까 그 끝나기 전에 질문하셨던 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청년들을 위한 또 더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쉐어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부동산업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좀 빠진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거 아까 제가 쉐어하우스 사업자를 낼 때 임대업 아니면 전대업으로 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임대업 아니면 전대업인데 그게 그 지원 온갖 종류의 지원 사업에서 그게 다 빠져요. 코로나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저는 팁을 드리냐면 그 임대업이나 전대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제 블로그, 제 블로그, 수란주인장 블로그에 보면 여기서 검색하는 검색 창이 있거든요. 돋보기 있고 이렇게 검색창에 쉐어하우스 계약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쉐어하우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쉐어하우스 계약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 기업에서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회적 기업이고 그것도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 모델을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쨌든 부동산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벤처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말씀드렸죠. 거기는 이제 공익 오피스랑 좀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지 내가 방을 빌려주고 돈만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막바지에 말씀드렸던 음악을 하는 창작가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다라고 했을 때 그 쉐어하우스가 단순히 음악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음악을 하는 창작가들을 위한 뭐 그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를 해서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음악 연습실뿐 아니라 그런 촬영 이런 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랑 같이 패키지를 묶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쉐어하우스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업이나
전대업이 아니고 네, 부가세, 과세 10%의 부가세가 붙는 부가세 과세 사업이 되겠죠. 부가세는 내야 되지만 네, 그래도 네, 거기 지원 사업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그 계약서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질문 주신 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 얻어서 할 경우 주인께 쉐어하우스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그런 거 있을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 계약서에 보면 여기를 주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아예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집주인한테 허락을 얻지 않고 내가 맘대로 살게 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라는 게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뭐 관광경찰이 와가지고 막 단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집주인이 너 계약 위반이야, 방 빼고 나가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대부분 저도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거기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제 날짜에 월세가 입금되면 되는 거고 방 빼고 이사 나갈 때 집이 망가지지 않고 잘 써줬으면 고마운 거죠.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를 한다고 지금은 그래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아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가지고 저 쉐어하우스 하려고 집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부동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중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예,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집주인하고 직접 만나질 못하잖아요. 우린 누구랑 만나나요? 그래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실장님하고 만나죠. 그래서 그 부동산 실장님이 쉐어하우스 할 수 있는 집을 소개를 시켜줘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제 채널에 쉐어하우스 9개 하는 사장님 인터뷰한 영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은 다 싫어해요. 집주인들이 다 싫어해요. 부동산 사장님, 실장님들도 싫어해요. 쉐어하우스 한다 그러면 네,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집들을 계속 계약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주인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부동산 실장님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를 할 건데요. 그래야지 그분이 또 집주인한테 또 말을 또 잘 해줘야 내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집주인하고 직접 피터팬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 아세요? 네이버 카페 중에서 피터팬 여기 카페에 보시면 직거래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내놓는 물건도 있지만 보통 그런 데들이 임대가 빨리 안 나가기 때문에 올라오는 물건들이죠. 그런 데들을 해서 집주인이랑 직접 거래를 하면 쉐어하우스를 한다라는 걸로 뭐 예를 들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보일러가 고장나도 내가 고치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쵸. 집주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살면 어떻게 해? 막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쉐어하우스의 첫 번째 제일 어려운 점이 집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주인한테 허락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 많이 질문하시는 거 있거든요. 투잡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투잡으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투잡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들질 않아요. 일단 입주자를 구해서 방을 채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을 해봤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예, 쭉 살아주는 게 저한테는 진짜 손댈 일이 없는 되게 편안한 예,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 되게 많고 제가 맨 처음에 2016년에 예, 쉐어하우스라는 게 도대체 뭐지? 쉐어하우스 하시는 분들 찾아가 봐서 막 배웠거든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저한테 알려주셨던 분도 저의 쉐어하우스 선생님이시죠. 그분도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투잡으로 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단 두 방법인데요. 이거 집에서 먼 곳에서 쉐어하우스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는 좀 권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까워야 돼요. 의외의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거. 쉐어하우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뭐 화장실을 당장 못 쓰잖아요. 그분은 다행히 1호점, 2호점이 멀지가 않은 데여서 2호점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1호점에 있는 분들이 2호점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쓰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만 어떻게 버티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외의 일들이 좀 터져요. 그럴 때 내가 멀리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데를 하셔라 라고 가능하면 가까운 데를 구하십시오. 집이나 직장이나 가까운 데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쉐어하우스라는 거는 매출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제가 3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를 5명이 사는 쉐어하우스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30만 원씩,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5명이 꽉 차면, 만실이 되면 150만 원 되는데 이거보다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떨어지면 한 명이라도 나가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쉐어하우스에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내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데 있는 거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먼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경우들. 만약에 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공실이에요. 그러면은 쉐어하우스 하셔야죠. 네. 그럴 때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든, 뭐, 가끔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2년 의무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입을 해놓고 거기를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 네. 그런 경우는 멀어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쉐어하우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까 기업형으로 좀 더 규모가 좀 크다든가, 이런 걸 하실 경우는 매니저를 두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니저를 두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그 매니저는 어떤 규모가 큰 쉐어하우스에서 매니저를 두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이 멀다, 집하고 쉐어하우스가 멀다라고 하면 기존의 입주자 중에 한 명을 쉐어하우스 매니저로 정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주든지, 아니면 월세 얼마를 깎아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하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뭐, 종량제 봉투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예,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소모품 같은 거 떨어진 거 관리하고, 아니면 뭐가 고장났어요. 이런 것들 저한테 알려주죠. 예, 뭐 그냥 출입문 거기에 디지털 도어락에 건전지가 다 떨어져도 그거 제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쉐어하우스거든요. 일반적인 임대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수요 부분 있잖아요. 쉐어하우스 입지에서 수요 부분에서 아까 제가 직장하고 일자리 그리고 학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병세권이라는 말 쓰잖아요. 병세권, 예, 병원 근처, 대형 병원 근처도 되게 괜찮습니다. 의외로 되게 괜찮고 그건 일자리 차원도 되고요. 병원에 출퇴근하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3교대 하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 집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쉐어하우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데서 잘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몸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라든지 늦은 밤에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까운 데 찾는 경우가 많아서 병세권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는 그 병원에는 병원의 그 지방에서 병원을 찾아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간호실습생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세권도 여러분 꼭 창업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 없으셔서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일단 쉐어하우스 입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주로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는 20대 여성이 찾는 곳, 이런 곳 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하시면 거기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들어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창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학교 앞이라면 2월달을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따라서는 그게 2월이 아닐 수가 있죠. 직장인이면 2월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는 게 이런 블랙키위 같은, 블랙키위도 있고요. 또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네이버 광고주들이 가입하는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 따로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나는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느라고 돈 쓸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단 거기 가입하면 거기 키워드 분석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이런 식으로 판교 쉐어하우스, 관악구 쉐어하우스, 무슨 신림역 쉐어하우스 이런 거를 해서 그 검색어로 여성 쉐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그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많이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추이도 여러분이 꼭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검색어는 내가 창업하기 전에 창업 지역을 대해서 알아볼 때 경쟁사가 도대체 이 지역에서 미리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지, 내가 지금이라도 뒤늦게 들어가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사업이 될까? 이런 걸 판단하는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케팅. 내가 일단 쉐어하우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쉐어하우스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쉐어하우스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쉐어하우스를 들어오는 찾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어에 우리 집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도 역시 이 검색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꼭 잊지 마세요. 유료 강의 수강하세요. 네, 저는 강의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 강의 수강 추천드립니다. 솜씨당님, 정부 지원금 받아서 부가세 과세가 파고자 할 적에는 건축물의 용도 주택이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국세청 9번 없이 126번 전화하면 그 국세청 전화거든요. 거기다가 물어봐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르다민 씨님, 세입자 수나 집 규모 대비해 쉐어하우스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달 지출 비용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쉐어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쉐어하우스에 5명이 살아요.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 입주자들이 n분의 1로 내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거 n분의 1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매우 귀찮다. 그럼 한 1년 정도 돌려보잖아요. 이게 나오면 그거를 월세에 포함을 시키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월세 외에 나머지 비용은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짜잘한 비용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만약에 사업자를 낸다 그러면 그것도 다 사업 비용이잖아요. 내가 키친타월 사고, 정수기, 필터 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쪼쪼짜 큰 비용이 아니지만 짜잘하지만 이런 비용들도 저는 영수증을 다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네, 크지 않아요.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용공간, 거실, 욕실, 주방 청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근데 사장님이 하실 거면 가까운 데다가 하셔야 되겠죠?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비용이니까요.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 강의로도 제공이 되니까요. 또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